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한국에게 믿을 수 없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들은 과거 아프간에 파견됐던 한국군 등에 협력한 아프간의 주임물들을 특별 사면하며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합법정부로서 인정받기를 바란다 라는 성명문을 발표하였는데요. 탈레반 문화위원회의 간부 압둘 카하르 발키는 아프간에는 리튬 등 손대지 않은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 한국은 전자제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아프간은 한국과 함께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 나갈 수 있다라며 현재 아프간이 직면한 극심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절실하다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2007년 탈레반이 아프간 주둔 한국군 고 윤장 와사를 폭탄 테러로 숨지게 하고 같은 해 샘물교회 자원봉사자 23명을 납치하여 그중 2명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결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며 전혀 사과할 이유가 없다 말했는데요. 발키의 발언을 들은 국내 여론은 아무리 샘물교회 선교단이 1차적인 잘못을 했다지만 우리 국민을 학살한 가해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당당히 말하다니 이렇게 상식이 없는 단체와 협력을 한다는 것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볼 수 없다라며 크게 반발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 취급하며 조금만 수가 틀려도 타국을 무시해버리는 단체인데 앞으로 이성적인 대화의 테이블에 함께 앉을 수 있을 리가 없단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프간에서 생활하던 우리 교민들은 간발의 차로 모두 탈출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모든 업무를 마치겠다던 최태호 대사 역시 양복도 챙길 여유도 없었다지만 무사히 탈출하여 현재는 카타르 도하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다 하는데요. 한반도의 시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동안 바다 건너 일본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아프간에서의 정세가 급박해지던 올해 1월 미군과의 MOU 협정을 통해 탈출 시나리오까지 짜놨었죠. 하지만 일본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었기에 현재 일본 교민들은 아비규환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프간 사태가 본격화된 지 한 달이나 다 되어 가는데 일본의 자위대는 이제서야 자국민들의 탈출 작전을 수립했고 자위대 수송기를 현재 파견하기 위한 절차 수립에 들어갔다 합니다. 자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 한시가 급한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자국민들을 무사히 본국으로 데려온다면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긴 할 텐데요. 그들이 늑장 대응을 하는 동안 더 큰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아프간 피난민 수용지로 해외 곳곳에 퍼져있는 미군 기지를 사용할 것이라 밝혔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미군 기지를 보유한 국가이고 난민을 수용할 경제적 여력도 충분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군의 전초기지에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아프간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미군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들을 최대한 수용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미국은 일본이 아프간에 보낸 자위대 수송기에 아프간 난민들을 의무적으로 태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조속한 구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말도 돕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의 네티즌들은 일본도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라는 악의 축으로부터 24시간 내내 미사일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젠 아프간 난민들도 받아들여 이슬람 테러 위협에도 노출되라는 말인가. 일본 정부는 매번 미국에게 이용당하기만 하나 제대로 된 협상도 못하고 국민들의 생명도 못 지키는 한심한 정부라며 스가네각에 대한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의 외교관 중 한 명이 히사오는 자신의 SNS에 365일 동안 매일같이 학을 접었습니다. 세계가 다시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글을 올려 네티즌들에게 눈치 없다는 핀잔을 듣고 있는데요. 눈치가 없는 것은 일본의 정부뿐만은 아닌 듯합니다. 전 세계의 취재진들이 아프가니스탄의 현지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종군기자의 역할을 자처하자 세계의 네티즌들은 이들에 대한 선망의 시선과 격려를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일본의 언론 역시 비슷한 평가를 받고 싶었는지 뒤늦게 현지에 취재진을 파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해당 방송 영상을 보면 뭔가 이상함을 알 수 있는데요. 인터뷰를 하는 주체가 탈레반 대원들입니다. 탈레반 대원이 한 손에는 총, 한 손에는 마이크를 들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일본의 전국에 생중계되는 괴상한 모습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라는 탈레반 대원의 질문에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군요라는 카불 시민의 대답이 송출됩니다. 카불 시민이 위험한 건 하나도 없어요. 매우 안정됐습니다 라며 덧붙이자 탈레반 대원은 진실된 의견 고맙다라고 응수하죠. 일본의 언론사가 현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려 했으나 탈레반 대원들이 일본의 언론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들과 동행하고 있고 그들의 마이크까지 빼앗은 상황입니다. 세계 GDP 3위라는 국가의 미디어가 일개 테러 조직에게 미디어 주권까지 빼앗긴 한심한 상황이 일본의 전국에 생중계되자 일본의 네티즌들은 쪽팔리니 제발 방송을 중단해라는 반응을 보일 뿐인데요.
현재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는 아프간의 잔존 정부군들은 머나먼 한국에서는 아프간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모든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접하며 한국의 친절한 응원 메시지에 감사한다라는 글을 게시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탈레반의 나팔수들이 자신들을 미워하는 방송밖에 나오지 않으니 아프간의 자유주의자들이 과연 일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한편 사실 미군 기지를 아프간 난민 수용소로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결정에 한국도 마냥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꽤 큰 규모의 미군 기지가 존재하고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미군 기지는 한국의 땅이 아니라 미국의 땅이기 때문에 미군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한국의 의지는 거의 개입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독 한국에게만 조심스러운 태도입니다. 일본에게는 직접 난민을 데리러 가라고 말할 정도이고 이외에도 미군 기지가 주둔되어 있는 수많은 국가들에는 이미 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아프간 난민들의 임시 체류를 확정시킨 상태인 반면 한국에게는 혹시 체류시켜도 되는지 의사를 물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외교부에서 직접 밝힌 내용으로 심지어 공식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만큼 심각하게 논의된 사안도 아니고 아주 초보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만 논의가 오갔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국에게만 조심스러운 이유는 명백합니다. 2004년 미국의 상하원을 통과한 북한 인권법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1994년 이래로 5만 명 이상의 탈북자를 수용하고 있죠. 또한 현재도 괴뢰당에 의해 불법 점거당하고 있는 이북 지역에서는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난민이라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은 이미 수많은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용해야 할 잠재적인 난민이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 아프간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거죠. 현재 전 세계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 22일 전 세계의 탈출 작전이 진행 중인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공항에 대해 테러 조직의 위협이 상시 존재하는 곳이라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카불 공항에서 탈출한 프랑스의 군용기는 탈레반의 미사일에게 격추당할지도 모르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플레어를 터뜨리며 이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항공기의 엔진이 발산하는 적외선보다 더 강렬한 불꽃을 만들어내서 적의 미사일을 교란시키기 위한 방법인데요. 카불 공항에서는 2살밖에 되지 않은 여아가 군중의 탈출 행렬에 파묻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자신의 어린 자식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은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부모들은 급기야 영국인들의 호텔로 물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호텔은 영국이 자국민과 관계자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공수부대원들을 배치해놓은 곳으로 부디 자신의 아이만큼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며 철조망 위로 아기들을 집어던지는 부모의 모습이 보입니다. 대부분의 아기들은 건너편에 있던 영국 군인들이 무사히 받아냈지만 운 나쁘게도 철조망 위에 걸린 아기들은 막대한 출혈을 보이며 그 자리에서 즉사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아이들의 부모들은 물론이고 현장에 있던 영국의 군인들도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는 아프간 정부의 잔존 세력은 그들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현재 탈레반 저항군은 북부의 3개 주를 다시 탈환한 상태이며 판지시르와 파르완 등의 도시에는 1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집결했습니다. 탈레반은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기습작전을 감행했지만 오히려 저항군에게 기습을 당하여 최소 300명의 탈레반 대원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은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과거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했을 때에도 아프간이 소련군을 상대로 최후의 방어를 했던 그 장소입니다. 탈레반 저항군이 이곳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계속 저항을 한다면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이곳의 내전은 장기화될 확률이 높죠. 또한 수도 카불에서는 200명 이상의 시민이 아프간의 국기를 들고 시위를 펼치는 등의 반대운동을 전개합니다.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던 자유가 순식간에 빼앗기니 한국과 같이 자발적인 국민들이 거센 저항운동만이 자유를 쟁취해낼 수 있다 느낀 아프간인들이 뒤늦은 후회일 것입니다. 이에 G7의 올해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G7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하여 현 아프간 사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강조했는데요. 국제사회가 난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보장하고 인도주의적 위기를 예방하며 아프간인이 지난 20년간 누려온 혜택을 지켜낼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라며 선진국들의 현 사태를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7에는 들지 않지만 엄연한 세계의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는 각자 성명문을 통해 세계는 탈레반 정부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미국이 대표하는 자유주의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가 대표하는 독재국가 진영은 앞으로 아프간 문제로도 첨예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이 이미 탈레반의 수장과 만나 앞으로 수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발생했던 파키스탄 내 중국인 대상 버스 테러에 이어 지난 20일에는 또 중국인을 겨냥한 자폭 테러로 인해 어린이 2명과 어른 1명이 사망한 바가 있죠. 탈레반은 겉으로는 중국과 하친하고자 하지만 그 뒤로는 언제든지 자신들의 세력 아래 있는 다른 지역에서 중국인의 뒤통수를 치고 협박할 가능성이 상시 존재합니다. 중국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긴 하나 그렇다고 앞에서 탈레반을 대놓고 배척하게 된다면 더 큰 보복이 빠른 시일 내에 다가올 수 있으니 지금으로서는 탈레반과의 화친이 최선의 상황입니다. 그동안 탈레반을 중국에게 뽑아 먹을 만큼 뽑아 먹고 나중에 수가 틀리면 와카네랑 등을 통해 신장 지구를 향한 테러를 시작하게 되겠죠.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탈레반이 앞으로 세계를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이에 대한 세계의 압박 수단은 무엇이 취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